이제 거의 마무리가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충분히 자도 어떨 때는 어떤 시점 지나면 굉장히 졸린 느낌이 나는데 이 졸린 건가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졸립다는 것도 사람마다 어떠한 자기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당이 아닌 것 같은 나를 어쩌지 못하는 감각이 올라오는 그 느낌이나 상이나 어떤 모습들이 사람마다 인과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거사님 말씀처럼 졸음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거사님 숙제셔요. 그걸 잡아서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는데 잡아서 붙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시 깨서 다시 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게 이제 숙제로 놓고 가시는 거세요. 그것이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삭발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거리가 있을 땐 머리에 볼록볼록 올라와요. 골마요. 제가 불사할 때 그랬어요. 불사할 때 한 6개월간 막 그 사춘기 때 이거 올라오듯이 사람이 걱정이 있으면 우리가 나는 못 느낀다고 하고 내가 편한다고 해도 이미 혈압은 올라와 있어요. 그것처럼 이미 감각은 파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각의 파동을 하는 것 중에 어떤 분들은 현상이 그렇게 이제 졸음으로 오기도 하고, 그것을 잘 숙제로 이겨내 보세요. 그걸 잡는 거거든요. 그게 명상하면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섬세한 부분에서 어떤 게 또 올지 몰라요. 그 섬세하다는 게 그 감각 부분이, 그 감각의 섬세한 게 사람은 살아갈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마음을 닦는 거, 즉 내가 마음이 편안해, 느낌이 와서 가,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나는 닦을 거야, 그래서 나는 웃을 거야, 편안할 거야 라는 걸 명상하면서 이것만 연습하는 것은요, 내 안에 물기를 털어내는 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명상할 때 딱 붙잡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살 때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물기만 묻지 않아요. 비가 와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물기 털고 있으면 얼마나 빨리 털어야 옷이 안 젖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 많이 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땐 일반적으로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충격받는 이야기도 듣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내가 행복해라는 마음만 이렇게 내가 안 좋은 마음을 닦고 행복해만 계속 만들어가는 연습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확 왔을 때 내 안에서 확 올라오는 섬세한 게 커져가지고 감각으로 확 올라오는 걸 잡지 못해요. 근데 정말 평소에 이러한 감각을 쫙 잡는 연습을 하고 있으면요, 그런 게 왔을 때 나를 딱 잡고 또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상을 이렇게 하실 때에 그런 졸음이 온다. 이게 나의 인과에서 나를 빼앗아가는 감각이구나 생각하시고 그걸 딱 잡으세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그러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거사님의 숙제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명상하시면서 느끼실 때 저는 이렇게 호흡이 있다가 무언가가 걱정거리가 확 올라오면 호흡이 거칠어져요. 내가 느껴질 정도로. 사람은 그래요. 그렇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언가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그림 속에 빠져 있든가 다시 잡는 거, 이 연습하고 이걸 느끼면 그걸 또 잡고 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계속 그거 잡는 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1개월 만에 몇 개월 만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이제 사념처경에 있어요. 이렇게 7년만 하면 어느 경지에 갈 수 있고 이렇게 6년만 하면 어느 경지에 갈 수 있고 이것처럼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흡을 하신 걸 하루에 시간 정해서 5분이면 5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딱 붙잡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생겨요.
저는 권하는 건 30분. 30분이 가장 좋다라고 날마다 이미 뇌과학에서는 증명된 거예요. 더하면 더 좋겠으나 30분이면 딱 좋아요. 그러면 전두엽이 두꺼워져요. 전두엽이 두꺼워진다는 건 의식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딱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몇 분 한 거예요? 네. 지금요? 지금은 한 5분 했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면서는 제가 조금씩 늘릴 거예요. 늘려갈 거고, 이 시간을 하면서 이제 느낌을 계속 하면서 이제 끝나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건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한 이유가 불교 명상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드린 거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할 때 마음을 어디다 붙잡아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해하면서 명상을 하면 내가 어디에 딱 잡아야 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닌 명상이 뭔지. 부처님 시대에도 명상을 해서 깊은 명상이 가도 아닌 명상을 구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명상은 뭘 해도 갈 수 있는데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건 뭐냐? 그런 환상 속에 빠지는 거. 그렇게 가는 거. 이 사람들도 명상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현실에 참여 못해요. 현실을 부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참여해서 사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현실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복덕을 지으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불교는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나갈 거고, 지금은 한 5분 했는데 꾸준하게 안 해보신 분들은 5분씩, 10분씩, 20분씩 늘려서 이렇게 기운을 잡는 거 해나가면서 앞으로 한번 꾸준하게 해볼 겁니다. 우리 보살님처럼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께서는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특히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에서 시공간이 딱 잡혔을 때의 느낌이 확 오는 게 있는데 그때에도 그냥 딱 붙잡아 보세요. 거기에 가지 마시고 느끼지 마시고 붙잡아 보세요. 명상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맑아져요. 환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환해지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잠을 안 자도 돼요. 이게. 근데 그때도 다시 붙잡으세요. 가나서는 하두선언하는 거 누가 제일 가나선 하두선은 지금은 그것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도 지금 배우는 입장은 그게 아니고 지금도 호흡에도 이제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건 이제 제가 계속 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 제 영상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선을 긍정하는 부분은 당나라 시대 선이에요. 이때의 선은 화두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집중해지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몰입이 집중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딱 걸지에 대해서 본질이나 어떤 것의 한계를, 언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걸 깨라고 그걸 경험했던 스승이 너 이러한 어떠한 한계의 시공간의 한계, 의식의 한계를 깨라고 이러한 인식되어지지 않는 너머를 탁 건드려주는 게 화두거든요. 그게 화두예요. 근데 그것이 송나라 시대에 딱 넘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된 화두, 대종고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두선이 만들어지는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러한 선이 부흥할 때 불교는 쇠퇴해요.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은요. 흘러다니는 건 개념이에요. 우리는 개념 때문에 감각이 흘러다녀요. 즉 내가 잠잘 때 잠을 잘 못 자. 걱정이 많아. 이게 개념에서 오는 느낌이에요. 개념에서 오는 상이에요. 개념이 뭐냐 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떠한 것을 내가 그려놓는 거거든요. 불교는 이거를 해체해야 돼요. 깨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로 딱 거는 거예요. 하나의 현실을 단순화해서 개념을 만들지 않게 하려고 느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념처거든요.
그 느낌을 만드는 그 느낌의 어떤 하나를 딱 잡고 오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의 중심이에요. 이게 마음챙김의 사띠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개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삼매에 들 땐 그거를 주제로 놓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이거 다른 건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린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화두선을 들어서 근 30년, 40년간 도인이 없다. 이유는 개념을 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나라 시대의 선은 이 선이 아니에요. 화두를 이때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끝간데 없이 가서 더 이상 내가 어쩌지 못할 때에 스승이 선이라는 개념의 수행법에서 나의 한계를 딱 깨주는 게 화두거든요. 여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잠깐 내려놔도 된다. 이 선이 정말 말씀하셨던 이 선이 정말 위대한 선이라고 하면 우리 불교가 이렇게 쇠퇴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불교가 쇠퇴한 이유는 이 선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요번에도 불교방송 가서 이야기했는데 뭐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떤 2500년 전에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면 부처님의 원음이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게 초기 경전이에요. 니까와 아함경. 여기에서 부처님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다면 이걸 먼저 이해하고 가는 거지. 이것이 끝나고 간 다음에 나중에 나온 스님들,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이거 먼저 공부한다. 헛것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이 먼저야. 왜 불자니까. 법이 먼저고. 그러면 원래 가장 오래된 말씀을 먼저 공부해야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 수업할 때에 사념초와 유식 30송을 같이 갈 거예요. 대승경전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중론도 여기에 같이 가는데 좀 달라요. 유식 30송이라는 건 이거는 유가사라고 수행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비교할 거예요. 같이. 차이 없어요. 이것을 변형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 그리고 호흡은 무조건 여기에 걸 거예요. 정말 깊어서 전생의 수행을 깊이 한 사람은 호흡을 걸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에 딱 걸고 가면 돼요. 그리고 화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초보자에겐 화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집중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개념을 아니고 해체해서 어떠한 근본의 나의 네 가지의 나의 자리에 딱 거는 거. 이게 건 다음에 얘를 딱 깨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 다음에 간다?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도인분들 많이 뵀는데 왜 감각에 휩쓸리실까? 왜? 왜 현실에 참여를 못 하실까? 왜 현실을 긍정 못 하실까?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저거였어요. 이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가 아바타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바타일 수가 없어요. 이건 신학이에요. 내가 없는 걸 알면 깨닫는데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없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개념 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 내가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거. 살아갈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출가할 거 아닌데. 출가까지 생각하시고 뭐 정말 이 너머까지 간다. 이게 된 다음에예요. 불교는 이게 된 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삼매가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에 절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수행해 갈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렇죠. 시간을 차근차근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30분씩 꾸준하게만 해도 돼요. 이건 뇌과학에서 증명된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있어서 오래 한다? 그러면 오래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두꺼워져요. 그러면 한 6개월만 하잖아요? 전혀 다른 의식 세계가 돼요. 이건 증명된 거예요. 뇌과학계에서 증명된 거예요. 꾸준하게 30분에서 6개월 되면 누구나가 다 전두엽 두꺼워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명상이. 집중력 커지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에게 너무 좋고 마음이 산란하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들, 딸이 있으시면 같이 오세요. 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교재는 별도로 교재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걸 제가 프린트하기도 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할 건데 교재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초기 경전 갖고 할 거라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하나 사셔서 미리 한번 보셔도 돼요. 사념초하고 세매경 내용들 한번 보셔도 되고 네, 예, 요게 이제 네네, 니까의 몇 권이고 몇 권인지 거기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사서 한 번씩 한번 봐보세요. 네네, 한번 이게 끝나고 한번 보시고 네. 저희는 지금 초기 불교에 네. 그걸 좀 보다가 스님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네. 네. 그 초기 불교 이해 그 책보다도 이게 상위에 좀 다음 단계에 있는 그 교재가 초기 경전의 이해는 이것을 갖고 설명해 주신 거고 저는 이제 강묵스님 정말 한국 불교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너무 존경하지만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래서 그분 강의는 저도 많이 듣고 언제나 그러니까 경전을 제가 초기 경전을 처음 접했던 분이 강묵스님 경전 번역한 것부터 시작을 한 거라서 근데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설명하는 거라서 그것도 한번 공부하시고 여기 요거는 이제 원 경전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셔요. 네, 한번 이렇게 그 부분에 사념처가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해나가고 제가 복사해 드려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한 권씩 이렇게 있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건데 요 부분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되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많으면 좋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질문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